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 날 검찰은 두산건설과 성남FC 본사 등 20여 곳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 두산타워. 두산그룹은 1991년 병원 부지인 이 땅을 72억 원에 매입했는데 성남시가 2015년 상업부지로 용도를 변경해줘 37층짜리 사옥을 지었습니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초 이 건물을 6,200억 원에 계열사에 매각했습니다. 검찰은 시공사인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중앙대, 성남시청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산그룹이 용도 변경을 받은 대가로 성남시 프로축구단인 성남FC에 후원금 42억 원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를 벌인 겁니다. 경찰이 두산이 낸 후원금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준 뇌물, 즉 제3자 뇌물죄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사흘 만입니다. 검찰은 성남시 정책실장 출신으로 성남FC 창단과 운영에 관여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야당 대표를 향해 겨눠진 칼날, 어떤 파장이 생길까요? 그 두산건설에서 성남FC에 후원한 55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 돈은 사실상 제3자 뇌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조홍천 의원도 그것은 뭐 위법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죠. 당초 그 3,000여 평에 달하는 정자동의 의료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이 있겠죠. 네. 근데 그건 해주고 말고는 시 당국의 재량입니다. 눈여겨볼 거는 기부 체납을 15%를 하기로 해야 되는데 네. 그걸 10%로 낮춰줬다 그래요. 그 나머지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 쪽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 체납을 받은 거다. 그러면 현금 기부 체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두산건설에 결국 본사가 거기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결과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두산건설이 병원을 짓겠다고 70억에 샀던 것이고 그것을 용적률을 3배 가까이 올려줘서 250%인 것을 800%로 올려줬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70억짜리 땅이 시가 1조 원짜리 건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필이면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이 용적률과 용도 변경을 해주면 돈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서를 아예 찾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적어도 두산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의원 보면 참 이렇게 뭐 우리가 말장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좀 종종 감탄하고 순간 말이 맞나? 이렇게 이제 빠질 때도 있는데 두산건설을 성남에 들여온 건 나의 어마어마한 성과이다. 그리고 세수 확보도 되고 대기업 본사가 성남에 들어왔으니까 고용이라든가 이런 걸 창출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냐 다들 부러워한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 세법이라든가 규제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 제약들이 있거든요. 뭐 취등록세를 5배 중과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성남시 분당에 두산건설 본사를 가져왔다는 건 이건 본인의 성과가 아니라 특혜인 것이죠. 뭐 적절한 비율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뭐 340점 기준으로 서울대학교에 260점 맞은 학생을 데려왔다, 모셔왔다, 돈 받고 모셔왔으니까 나의 어마어마한 성과이다. 이렇게 뭐 본인이 치장하는 것과 동일하고 제가 봐온 여러 가지 증빙들, 뭐 저도 성남시 인수위원이라든가 기타 이제 기자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왔는데 이 중에 이제 특히 문제되는 것 그리고 제3자 뇌물죄로 의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두산건설로부터 예를 들어 네이버로부터 뭐 차병원으로부터 40억, 50억을 유치해 오면 영업사원들에게 10%씩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영업사원들이 과연 A라는 영업사원, B라는 영업사원, C라는 영업사원이 두산건설을, 네이버를 이렇게 실제로
설득했겠냐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더 묘한 게 이것들 중에 상당 금액은 또 현금으로 줘요. 성과급을. 이제 그건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야, 이 현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하는. 그 성남 FC 얘기하면 박하영 검사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그렇죠. 저는 네, 생각하는데요. 1차 수사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네. 난 이후에 무혐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성남지청에서는 이것을 수사를 해야 된다. 물론 박원정 지검장이 이것을 방해했고 그러나 박하영 검사는 이걸 부장회의를 열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 못하면서 이제 결국 사표를 냈잖아요. 네. 사표를 내면서 이 프로스에 먼저 사표를 내서 죄송하다 뭐 이런 뜻의 글을 올리면서 윗분들하고 생각이 안 맞을 때 이제 윗분들이 뭐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은근한 압력을 넣을 때 하는 게 부장회의거든요. 그러니까 금 검사 말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다 모여서 의논을 해보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합법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박하영 검사는 그 박은정 지청장을 상대로 그걸 자진해서 하자고 한 겁니다. 부장들 다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근데 박은정 지청장이 그 기록을 검토한다고 갖고 가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윤 대통령한테 이게 굉장히 각별한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댓글 사건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기록이 가서 안 오는 거예요. 검토한다고. 아니 내가 생각엔 이건 선거법 적용 안 돼. 이렇게 하질 않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이 성남FC 사건이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저 백일화에 드러내서 문제를 좀 확인을 해야죠.